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태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MBC가 또 사고를 쳤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이거 뭐 3.1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자, 이거 MBC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철저하게 일벌백계로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 이것이 이제 쌓이면 언젠가는 바뀌겠죠. 계속해서 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상당수의 언론들이 말이죠. 자, 이 윤심을 등에 업은 용산 출신들 참모들은 양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영입 인재들은, 그 현역들은 음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친윤과 그 다음에 이 현직 의원들 간의 이 공천 경쟁이 굉장히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천이 그야말로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런 이 가짜 뉴스, 이 프레임 짜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여당과 그 다음에 이 용산 대통령실 간의 갈등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금태섭 지금 이제 새로운 제3당 창당 세력 중에 한 명인데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변명, 그렇죠. 위성정당 문제라든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거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때는 본인이 현직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다 봤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리기로 하겠는데, 우선 지금 MBC의 가짜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석방을 지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3.1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MBC의 이 보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정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 그 쭉 이제 보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나이가 많은 데다가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사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정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2월 말에 최종적으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고, 거기에는 이제 이 모범수라는 이유로 지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장모는요, 이 통장 단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제 차명으로 땅을 샀다. 그래서 작년 7월에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바 있어요. 그러다가 이 판결이요, 넉 달 후인 작년 11월 달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보육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장모의 만기 출소는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7월하고 3월이면은 이게 4달 차이죠. 물론 안에서요, 이제 옥중에서 있다 보면 뭐 4달이 4년 같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은 4달을 먼저 이렇게 가석방 해가지고 그 윤 대통령한테 돌아올,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모범수는 이제 가석방이 된다, 이런 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또 많은 이 그 비난거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더군다나 이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황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 모범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한다, 그러면 아니 모범수라고 그래서 장모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모범수이면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윤 대통령이 사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원칙적인 면에서. 그래서 모범수인 경우에 이제 그 장모하고 비슷한 그런 그 사례가 되는 경우에
가석방이 된다. 그러면 비난이 있더라도 가석방하는 게 맞는 것이죠. 왜? 그가 법과 원칙과 관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관례라든가 또 이 법 원칙이라든가 또 현실적 여러 가지가 아닌데 장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석방 되는 거. 이거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정도 하나의 정부적 판단이 없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벌써부터 난리를 치는 거. 더군다나 지금 이달 말에 심사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구정 연휴가 오잖아요. 구정 연휴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미 지금 이제 이거 파우치 이거 가지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일 날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바뀐다. 담담하게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이거는 이제 설 명절에 마지막 구설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장모를 지금 이제 구정 밥상에 화제로 올리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 여론전이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이 MBC의 의도는 굉장히 사악하고 불순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법무부가 또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도 한 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지금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석방을 신청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김 여사가 이제 7일 날 이제 해명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말하자면 말을 바꿔타게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비난의 화살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윤 대통령한테 돌리려고 하는 이 가짜 여론전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사악한 이 악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MBC 좌파 매체들이 이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친에 대한 악마까지도 하고 있는 저열한 홍보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법무부에서 필요한 이 법적 제재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언론중재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든가 이런 모든 법적 수단을 다 해서 반드시 뿌리 뽑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분께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경동시장에 갔어요. 여기에서도 아주 그냥 구름대 인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어마어마한 이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 발언들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사촌 논삼은 배가 아프듯이 민주당이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 이재명이는 매일같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 들어가지고 말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받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재명이는 지금 민주당을 사당화시키고 있고 사당화 현장의 하나가 이번에 또다시 위정정당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멋대로 아니 이 제도를 갖다가요 이 당 대표가 혼자 멋대로 정하게 이 위임을 해 놓는 이 민주당의 의사결정 행태 이거 얼마나 전제주의고 독재주의적이고 1인 사당주의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뜨고 이재명이는 이 횡보를 하거나 추락하는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인기가 뜨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 취지를 왜곡해서 그야말로 이제 편집을 잘 해가지고 말이죠. 교묘하게 앞뒤 문장을 다 잘라내고서 지금 이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먹으면 안 돼. 이런 지금 가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야, 참 이런 이 민주당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민주당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어려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냐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스타벅스 매장은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 이런 이런 발언을 갖다가 그야말로 나도 서민인데 스벅 가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다가 왜곡해서 지금 온라인망을 쫙 달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경동시장에 말이죠. 오늘 이제 청량리 청가물시장하고 경동시장을 찾아갔어요. 여기에서 스타벅스 경동 1960점에서 기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 경동 1960은요, 판매 수익 일부를 갖다가 경동시장 상인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MOU를 맺은 그러한 이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생협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잘하고 있는 거다. 좋은 거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서민들 보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 너는 뭐 귀족이냐? 딱 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잖아요. 아니 지금 뭐 1위 매출 커피 국내 1위 독보적인 1위가 바로 커피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의 강지죠. 아니 1위가 강자이면 누가 강자입니까?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에 한 잔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에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에 이제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 이 얘기는요. 서민들보다는 조금, 왜냐면 이제 이 커피 값이 한 3배, 4배 비싸요. 그 현실, 이제 고가의 커피를 파는, 이 얘기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는 이 상생 협약을 통해서, 지금 아이템당 무조건 300원을 갖다가 기증하는, 그렇죠? 그거를 강조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벅스가 이제 국내 커피 브랜드 선호도에서 1위를 하고 있고 매출액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2022년도 기준 2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국내 총 점포 수는 1,8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위권의 상위권인데 다른 이제 좀 저가 커피 매장들 예를 들어서 한 잔에 지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한 잔 가격이 작은 잔 기준으로 할 때 작은 사이즈 기준 4,500원인데요. 이 비싸기는 비싸네요. 한 3배 정도 비싸네요. 메가커피라든가 백다방이라든가 아니면 컴포저 커피 이런 데서는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서민들은 오지 마. 이게 아니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 현재 아니 서민들은 1,500원짜리 먹으러 가지. 누가 4,500원짜리 먹으러 가야죠. 이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뭐 비아냥하고 비꼬고 무슨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요 스타벅스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니죠. 라고 하는 대목을 갖다가 왜곡해서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맨 앞장선 사람이 최강욱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한 위원장 자기 머릿속에는 스타벅스가 미국 브랜드이고 상대적으로 고급 커피로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너네 서민들이 저런 걸 어떻게 먹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 그러니까 이제 친민주당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시장바닥에서 오뎅 국물이나 먹어야죠. 어딜 감히 스타벅스, 어디 서민들이 스타벅스에 와 하고 싶은 말인가? 서민 주제의 스벅 상품권의 스벅 텀블러에 미안하다.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부유층이고 2,000원짜리 메가 커피 마시면 서민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 일 참 되게 없는 이 민주당 좌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흠집 내기다. 이렇게 맞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가지고요. 오늘 이 스타벅스 판매점을 간 것은 이 300원을 적립해가지고 상생기금으로 쓰는 이 상생협력 모델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와 목적과 무관하게 일부 발언만을 지금 잘라서 겉으로 잡기 식으로 흠집내는 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하물며 이런 말에 왜곡된 해석까지 덧붙여지면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진다. 마치 물어뜯기 좋은 흠칫거리 잡기에만 혈안된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하고 이거야말로 저급한 행태다.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와, 참 할 일 되게 없는 민주당, 이 좌파 인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상당수 매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요, 용액관, 여양지에 몰렸다. 그래서 윤한 공천 갈등, 뇌관, 죄점화, 이런 지금 보도를 싣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용산 참모는 강남, 영남, 그리고 청룡들은 강북, 호남, 행. 그래서 용산 참모들이 양지만 쫓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중앙일보에서는 용산 대 현역, 그리고 민주당은 친명 대 친문, 공천 전쟁이 시작이 됐다. 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화일보의 경우에도 국힘 텃밭 놓고 용산 참모대 현역위원 공천 혈전, 이런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용산에서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여당 우세 지역이 지원했다고 하는 양지 출마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뭐 익명, 고위 당국자 아니면 핵심 관계자 이런 게 아니고 딱 잘라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이 이제 사실상 공천 실무를 하고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도요, 경쟁이 있는 분들이 당을 위해서 험지에 출마하지만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공천 면접은 13일까지 끝낼 예정을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공천 기준 중에 하나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이 신사대 악 가해자라든가 또 입시, 채용, 병역, 국적비리와 같은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요, 공천 부적격을 내리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면 부인할 정도로 지금 용산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제 언론마다 이거는 뭐 대수특보하고 있고요. 자료로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 서울 마포구는 누구 보느냐? 신지하고 조정훈. 그래서 마포갑에서 붙게 되어 있던 이용우 의원은 서대문 갑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초 을 지역에는 박성중하고 지성호, 그 다음에 신동욱 TV조선 앵커, 그리고 강남을에는 박진과 이현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요, 부산 중영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조승환 해양부 장관, 김무성 전 대표가 싸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재균, 그 다음에 이재균은 전 국토부 차관입니다. 최영훈 통화일보 편집국장, 그 다음에 강성훈 지금 전 21대 총선 영도 예비 후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산 중도하고 영도에서 지금 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경북 구미을에서는 김영식 현직 의원하고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그리고 신순식 전 군의군 부군수, 최진영 변호사, 최우영 전 경북 경제특별보좌관, 이 경북 구미의료 아주 세게 붙었네요. 예.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붙고 있는, 이 경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이거 조선일보 보도고요.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되어 있는데, 친윤대 현역 대결, 강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모하고 박진, 그 다음에 충남 홍성 예산은 강순규 시민사회 수사하고 홍문표 현직 의원, 그 다음에 경북 구미호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하고 김현식, 김영식 현역 의원, 그 다음에 부산 진갑의 경우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하고 현 서병수 의원, 부산 수영의 경우에는요, 이 전봉민 현 의원하고 장해찬 청년 의원, 그리고 부산 서동은요, 현 안병길 의원하고 김인규 전 행정관, 이게 김인규가 YS 아들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붙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공천 혈전이 벌어진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또 문화일보 보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는 아까 조선일보하고 조금 전에 중앙일보 보도한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떨어지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중구 성동 을의 경우에는 하태경 현역 의원하고 이혜훈, 이영이 이제 장관 출신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천 연수을 여기가 이제 빠져 있는데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하고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그 다음에 민현주 전 국회의원, 민경욱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백대용 청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강릉의 경우에는 권성동 현 의원에다 김한근 전 강릉시장, 오세인 전 광주 고검장이 지금 붙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구 달서 갑, 여기가 이제 유영하, 홍석준 현 의원, 김은하, 계명대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경북 김천에서 송원석 현 의원의 이모영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 그 다음에 한은미 전 당 여성의 미래교육분과 위원장.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맞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천 혈전이다 이렇게까지 붙어가지고요. 국민의힘 지금 용산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오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박문을 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은 처음서부터 우위성정당 생각했는데 국민이 우위성정당 만들으니까 우리도 만든다. 이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직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금태섭 의원이 지금 이제 새로운 선택의 공동대표로 돼 있는데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이 말이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의 우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입장문을 낸 건데요. 지난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게 바로 민주당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도 하지만 위성정당에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의석 몇 석을 더 짜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느냐.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하고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두 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의 주장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인데 원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현행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요. 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는데 역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주장.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은 이거야말로 기만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 우리 국민들이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이재명의 사당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요리조리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준연동형대로 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말이죠. 준연동형이 잘못된 정체불명의 선거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그냥 하나씩 야금야금 먹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로 온 거, 그야말로 족보 없는 선거제도를 착안한 민주당을 보면 요거 싹 물갈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